사실 토트넘은 모든 것을 알고도 숨기고 있었다. 콘테 감독 시절부터 토트넘의 내부는 골마 있었고 손흥민의 득점왕이 탐탁지 않았던 세력이 있었다. 오늘 BBC는 토트넘 사태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행자는 토트넘의 내부는 골맞다. 레비 회장을 비롯해 콘테 감독도 이미 알고 있었고 압력이 있던 것 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토트넘 후스퍼는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줬기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될 거란 걸 모두 알았을 것이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떠난 첫 번째 이유라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올해 3월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콘테 감독이 상호 합의하에 팀을 떠난다. 콘테는 첫 시즌부터 팀을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로 이끌었다. 우리는 콘테의 헌신에 감사하며 그의 미래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라며 콘테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을 공식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미 누구나 알고 있었죠. 사실상 경질에 가까운 계약 해지였던 것입니다. 콘테 감독은 사우샘프턴전 기자회견에서 꺼낸 폭탄 발언으로 인해 다니엘 레비 회장의 미움을 샀고 결국 국가대표팀 소집을 위해 떠난 선수들이 팀에 돌아오기 전 지휘봉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당시 콘테 감독은 토트넘 선수들의 프로의식 부족을 꼬집었고 토트넘의 오랜 무관에는 구단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콘테의 양심 발언과 선수에게 끌려가는 리더의 자질이 레비 회장에게 미움을 사면서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 부풀어 스노우볼이 된 것입니다. 콘테 감독이 경질된 뒤 영국 현지 매체들은 콘테 감독이 경질된 이유들을 분석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부진한 성적이었지만 가장 큰 이유로 꼽힌 것은 불화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과거에도 이탈리아 대표팀과 인터 밀란에서 관계자들과 불화를 겪은 뒤 사령탑에서 내려왔으며 비슷하게 토트넘에서도 불화가 있었다는 분석이었죠. 전적으로 콘테 감독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여론이 더욱 힘을 실었고 현재 와서 돌아보니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영국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전담 기자인 찰리 에클셰어 기자는 콘테 감독이 아닌 토트넘의 문제점들을 짚어냈습니다. 에클셰어 기자는 토트넘의 문제점 중 하나로 선수들에게 권력이 과하게 주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었던 기자입니다. 조세 무리뉴 감독, 누누 산투 감독, 그리고 콘테 감독조차 선수단을 확실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도 기사를 냈던 기자인데요. 에클셰어 기자는 토트넘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감독보다 선수들의 영향력이 큰 데에는 구단의 잘못이 있었다. 토트넘의 전략을 살펴봐야 한다. 선수단의 권력과 싸우는 방법은 감독을 지원하는 것이다. 토트넘이 감독들의 지휘권을 높게 지원했다면 감독들은 우위를 점했을 것이다. 하지만 토트넘은 권력을 선수들에게 줬고 이후로도 감독들이 경질될 때마다 이런 관계들이 심화됐다라고 쓴소리를 뱉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감독의 권한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 4, 5년의 과정을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장기적으로 팀을 이끌 감독을 임명하고 감독은 원하지 않은 선수들을 제외할 권한을 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모두 사실이었고 말 그대로 토트넘은 미꾸라지 몇몇이 분탕질한 결과물이 된 것입니다. 권력을 쥔 선수 중에 최고의 권력은 역시 다이어였습니다. 다이어는 이미 알려졌듯이 증조부의 힘이 대단하며 적어도 잉글랜드 프리미어 축구판에선 거물급이죠. 그러니 수비에서 호러쇼를 펼쳐도 질타를 받는 기사는 찾기도 힘들며 혹시나 기사가 나와도 금방 지워지고 잊혀지고 다른 선수로 눈이 쏠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이어를 선발에 기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토트넘 내부는 달랐던 것이죠. 스폰서를 찾지도 못할 때 갑자기 스폰이 붙고 장사꾼 레비 회장이 그렇게 띄워주는 선수를 왜 팔려고 조차 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즌이 시작되며 새로 부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런 썩은 내부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분명히 다이어는 빼지 않았을 텐데 권력에 굽히지 않고 다이어를 먼저 선발 제외시켰습니다. 이유는 다이어의 못마땅한 행동과 자질 부족이 크다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모두가 알듯 손흥민이 새로운 주장으로 굳혀지자 다이어는 자신의 SNS에 직접적으로 손흥민이나 토트넘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구단 SNS를 언팔로우하고 불만을 드러낸 것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본보기로 지목한 것처럼 다이어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거기에 더해 바로 센터백 보강에 들어갔습니다. 명단 제외는 물론 벤치에도 앉지 못한 채 이제 토트넘 선수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굳혀진 것입니다. 반면 토트넘은 다이어를 빼고 경기하는데도 개막 4경기에서 3승 1무를 거두며 순위 2위에 머물고 있고 거기에 선수들 호흡까지 좋아 더 이상 찾을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새로운 이적생 반 더 펜이 다이어의 흔적까지 지웠으니 아쉬울 게 없는 토트넘 입장입니다. 다이어와 호흡을 맞춘 다른 수비수들은 진작에 토트넘을 떠났습니다. 다이어의 오랜 파트너 다빈손 산체스는 튀르키예 강호 갈라타사라이로 이적했고
토트넘 유슈 출신 수비수 자페탕안 가는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로 임대 이적까지 이제 다이어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이어의 입지가 넓어질 일은 만무합니다. 토트넘은 이적 시장에서 블랙권에서 영입한 2005년생 수비수 애슐리 필립스까지 1군 명단에 넣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런 토트넘의 썩은 질서를 바로잡고자 희생양은 여태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니던 다이어가 된 것이죠. 다시 앞서 말한 것처럼 다이어는 토트넘 팬들의 마음까지 떠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다이어의 이기적이고 어이없는 행동에 질타했고 다이어는 흠칫 놀랐는지 다시 토트넘 공식 계정 SNS를 팔로우하며 무슨 일이 있었냐는 둥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번외로 이제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이 막바지로 달리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끝까지 남아 토트넘에서 은퇴하며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길 바라지만 우리 한국 팬들의 마음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게 팩트 아닐까요? 손흥민은 항상 팀을 위해 희생했고 혹사당했습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장사꾼 레비 역시 잘 알고 있겠죠. 손흥민을 계속 잡아둠으로써 구단의 돈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유수부터 키워서 팔던지 아님 유망주를 띄워 파는 게 주특기인 레비는 손흥민이 이제 슈퍼스타 반열에 올랐는데 케인까지 떠난 마당에 팔기보다는 마케팅 수단으로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탈트넘이 답이다라는 말과 같이 손흥민은 더욱 빅클럽에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라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 이끌어 더욱 탄탄하고 깨끗한 팀을 만드는 게 첫 번째겠죠. 손흥민은 현재 2025년 6월까지 토트넘과 계약이 되어 있고 올 시즌이 끝나면 자녀 계약이 1년으로 토트넘으로서는 슬슬 협상을 추진할 적기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여름 토트넘에 합류한 뒤 9시즌째 동행을 이어가고 있고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공격수로 발돋움하면서 여러 이적설에도 휩싸였으나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재계약을 맺으며 충성심을 드러낸 의리의 사나이죠. 특히 손흥민은 2021년 7월 계약 만료를 2년 남겨두고 계약을 연장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프리미어리그를 그리고 팀을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토트넘은 주제 무리뉴 감독 경질과 누누 에스피리투 감독 선임 등 팀 내 잡음이 많아 다시 한번 손흥민의 이적설이 제기됐지만 그럼에도 손흥민은 토트넘을 택한 것이죠. 손흥민은 케인이 없는 토트넘에서 부동의 에이스임은 틀림없습니다. 2023-2024 시즌 개막을 앞두고선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으로 선임됐다는 점은 다시 봐도 대단한 일이죠. 주장완장을 찬 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지난 1882년 토트넘이 창단된 이래로 비유럽 국적으로 주장직을 맡은 것은 손흥민이 처음이란 점에서 그만큼 감독도 손흥민을 믿고 팀원들도 손흥민의 리더십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망나니 다이어가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표본이 된 것에 대해 통쾌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